안녕하세요. 열린 수신함입니다. 몇 편에 걸쳐서 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술 쪽보다 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이제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을 제가 접하게 돼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현대인의 노화에 대한 접근 방법, 과학적 또 사회적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인 생활 습관과 음식 또는 뭐 영양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노화를 방지하는 방법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버드 대학교 유전학 교수신데 25년 동안 장수에 대한 연구를 한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소위 우리는 왜 늙냐? 그리고 꼭 그렇게 돼야 되냐? 그렇게 꼭 뭐 늙을 필요가 있냐? 이런 아주 재미난 제목의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노화는 질병이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150까지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NAD 증진제 같은 약물로 노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회춘도 가능하다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노화에 관한 연구와 그런 저서를 쓴 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화일보의 오남석 기자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최근 일본에 3천여 명이 있는 무슨 업체에서 직원의 정년을 65세에서 80세로 늘렸다. 그래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80세 정년제가 출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는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 앞으로는 뭐 정년이 100세까지 가겠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그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장수의학 또 생물학을 공부한 분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여길 때만이 이를 늦추고 멈추면서 실질적인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당뇨병에 걸렸다 또 뭐 암에 걸렸다 하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듯이 노화도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우리 인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숱한 질병 속에서도 노화라는 질병이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박사는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노화를 막는데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5세 남성은 평균 4가지 질병, 85세 여성은 평균 5가지 정도의 질병에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화가 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를 빼놓고 다른 요인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노화를 막으려고 힘을 쓴다면 다른 병도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참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노화의 원인이 뭐냐?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생존 회로의 비활성화 때문에 우리가 늙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생존 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그런 것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노력이 비활성화됨으로써 우리가 노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노화를 막으려면 가장 확실한 것은 생존 회로를
항상 활성화되어 있게 만들어야 된다. 즉 생존 회로의 스위치를 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재밌었죠. 당장 실천할 노화라는 질병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데는 과학적인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몸이 홀메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약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이나 세포가 이에 반응해서 활성을 띠는 현상을 말하고 이를 이용해서 홀메시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노화를 막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스트레스 싫어하죠? 넉넉하고 풍족하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은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한다. 우리 소식하려고 조금 다 알지 않습니까? 소식하자, 다이어트 하자. 근데 소식을 못합니다. 왜? 나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죠. 그 소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팅팅하게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부족함을 모르는 풍족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 오프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생존회로를 스위치 오프. 넌 걱정할 필요 없어. 너 잘 사는데 뭘 그래. 그러면 노화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이론이죠. 그래서 몸에 인위적인 스트레스,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세포 방어 체계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몇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재밌었어요. 영양실조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열량을 제한해라. 영양실조가 될 정도가 아니죠. 영양실조 없는 정도의 열량 제한을 해라. 가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걸 쫓지를 못합니다. 육식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라. 채식 위주 식습관을 가지라는 거죠. 다 좋다는 거 아는데 또 그러지도 못합니다. 장수로 가는 길은 역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길만큼 좁고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채식 위주로 하고 적게 먹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죠. 육식을 하는 사자, 호랑이보다 코끼리가 오래 사는 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네. 허기를 느끼게 하는 간헐적인 단식이나 또는 주기적으로 절식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런 단식이나 절식 같은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가함으로써 우리 몸이 생존 회로가 도리어 활성화되고 스위치가 켜져서 우리가 노화되는 걸 방지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일까요? 네. 두 번째, 운동이 좋다고 그러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운동이 왜 좋아? 그 자체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많이 변화된 것이 걷기를 30분 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잠깐 시간 동안 엄청 자기가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쉬고 하는 운동 정도도 길게 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바로 숨을 헐떡일 정도로 달려야 되고요. 자전거도 그렇고요. 숨을 헐떡일 정도로 달린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그만큼 산소를 필요하는 약간의 저산소증 반응이 있을 정도 격렬한 운동이 우리 몸에는 좋다는 겁니다. 예전에 적당히 걷기만 해도 좋아하지만 적당히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1시간 동안 걷지 못하면 5분, 10분 동안 격렬하게 최선의 운동을 하는 것도 헐떡일 정도로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나 못한다는 변명은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이 이론대로라면. 세 번째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우리 몸을 추위에 자꾸 노출시키는 것도 또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장수 유전자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군인들이 얼음 속에 들어서 왜 해병대, 특공대 이런 사람들 훈련한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야, 저거 힘들다.
예, 그게 장수 유전자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마이너스 110도까지의 냉각된 방에 몇 분 동안 들어가 있는 저온요법이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의료용 목적의 치료에서도 저온, 체온, 코어 템퍼레처, 우리 몸의 온도를 낮추는 거, 35도, 34도 뭐 이렇게 낮추는 것도 치료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110도까지 추운 데 갔다 오면, 아유, 우리 다 싫어하죠. 저도 추운 데 나가면 싫어하는데 두껍게 껴입어야죠. 즉 우리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온도대가 그 온열 중성대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대 지방, 아열대 지방에는 보통 21도, 24도 정도 되고요. 옷을 완전히 벗고 살 정도. 그 사람들은 이제 약간 옷을 입고 가벼운 옷을 입는데 열대 지방 같은 26도, 28도 되면 옷을 벗고 살아도 된답니다. 근데 그러한 온열 중성대를 벗어나도록, 그러니까 내가 편한 온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이다, 또 격렬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든지, 또는 아주 추운 데 들어가서 있는, 우리가 추운 거 싫어하지만 그것이 장수 유전자를 자극한다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생체 감지기가 많이 나오죠. 스마트워치라든지 지금도 뭐 심장, 뭐 예를 원격 의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생체를 측정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추적해서 회춘이 가능한 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회춘, 거꾸로 나갈 수 있고, 그렇지는 않을 텐데도 정밀 의료가 앞으로는 그러한 문까지도 열어줄 수가 있다고 하면서 이분들은 150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ging is beautiful. 늙는 것은 아름답다. 왜 우리가 다 그런 시간을 지내오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더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을 변화시켜야 된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즉 생존 회로를 항상 스위치 온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충분하게 먹고 따뜻한 데서 편안히 있고 운동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간식 먹으면서 텔레비 보고 하는 것보단 부족한 것이 필요해야지 우리는 장수할 수 있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족함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고 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가장 길이라는 것을 저도 알게 됐고 여러분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